안녕하세요. 네, 셀프컴퓨터 회계학원 원장 김혜성입니다. 오늘은 114회 전산세무 1급 지난 기출문제의 실무 문제풀이를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희수전자로 되어 있고요. 24년 12월 31일 결산법인입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은 백데이터 설치해 주시고요. 설치해 주시고 희수전자로 들어가셔서 바로 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번 문제에서부터 보시면, 매출 거래처에 접대할 목적으로 선물을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매출 거래처에 접대할 목적이다. 라 그랬으니까, 우리 불공이죠. 그죠? 메인 매출 전표에 들어가셔서, 메인 매출 전표의 날짜는 07월 06일 날 우리는 불공입니다. 불공에 선물 쓰시면 되겠고 공급가액은 150만 원입니다. 거래처는 만물상사 전자고요. 그 다음 불공제 사유는 F2 눌러서 기업 업무 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해주시면 되겠고 분계는 혼합. 그러면 813번 기업 업무 추진비 대변에 보통예금 나가면 되겠죠. 그쵸? 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월 20일 매입 거래처인 대성의 외상 매입금 중 5,400만 원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고 나머지는 면제받았다. 그랬으니까 대성의 외상 매입금을 먼저 조회를 먼저 해 주셔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우리 거래처 원장에 가셔서 7월 20일 현재 07월 20일 07월 20일 외상 매입금 네, 그러면 지금 대성이라고 했나요? 대성의 외상 매입금은 5,500만 원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 5,500만 원을 지급하는데 5,400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했고 나머지는 면제받았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일반 전표에 들어가셔서 7월 20일 날 우리는 차변에 외상 매입금 대성 5,500만 원이 되겠고 대변에 가서 보통예금 계좌에서 5,400을 지급하였고 대변의 나머지는 채무 면제 이익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은요. 유상증자를 통해 8월 20일 날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식을 발행하고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주식 발행 초과금 잔액이 500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네요. 그쵸? 네. 그러면 일단 우리는 무조건 주식 발행하면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그러니까 자본금은 5천만 원이 되겠네요. 그쵸? 8월 20일, 08월 20일 날 우리는 무조건 대변에 자본금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그래서 5천만 원. 그리고 차변에 보통 예금은 우리가 얼마씩 발행했다고요? 그래서 8,000원씩. 그러면 58에 40. 그러면 4천만 원이 들어오겠죠. 그쵸? 4천만 원인데 우리 또 뭐가 있었다고요? 초과금 잔액이 500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 마이너스 생겼으면 할인 발행 차금했어야 되는데 주식 발행 초과금이 먼저 500 그리고 차변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500만 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9월 1일 날 제품 생산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처분했어요. 기계장치를 민우전자에 처분하고 아래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였고 1,000만 원은 어음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어음. 그런데 우리 어음이라는 표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으니까 어음은 모두 미수금으로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죠? 나머지 대금은 다음 달에 받기로 하였다. 그랬으니까 다음 달에 받기로 한 거. 얘도 마찬가지 미수금이죠. 그렇죠? 얘도 미수금. 그러니까 모두 미수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게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국고보조금 기계장치 차감 계정이니까 200번대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국고보조금 무조건 차변으로 소멸을 해주셔야지 되는 거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공급가액은 4천만 원에 매각을 했고요. 그쵸? 4천만 원에 매각을 했고 메인 매출 전표에 자 날짜는 09월 1일입니다.
09월 1일 날 우리는 과세 매출이 되겠고요. 기계장치 매각했고요. 공급가액은 4천만 원. 거래처는 민우전자. 전자이고요. 분결은 무조건 혼합이 되겠죠. 대변에 우리는 기계장치가 나갔고요. 기계장치 취득 원가로 나가야 되니까 7,500만원. 그리고 차변에 207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 있었어요? 2,100만원. 그리고 차변에 국고보조금 200건대 국고보조금이 2,400만원이 있었고요. 차변에 어음받은 거 나중에 받기로 한 거 모두 다 미수금이기 때문에 그냥 미수금으로 묶어주시면 되겠고 미수금이 4,400만원이 생기면 되겠죠. 왜냐면 공급가액과 부가세 모두를 받아야 하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대차차익 1,000만원 남았나요? 그럼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1,000만원이 생기면 되겠죠. 이해되셨을까요? 네,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계장치이기 때문에 어음을 미수금으로 처리해야 한다. 요거 정도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부속서류인데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확정신고기한에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주어진 자료를 우리가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 들어가셔서 자, 날짜는 4월에서 6월입니다. 4월에서 6월. 자, 하나씩 입력을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처는 F2 눌러서 디자인봄. 돈코드는 따로 생략해 주셔도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층호, 그래서 1층, 네, 102로 넣어주시면 되겠고, 면적은 120, 그 다음 용도는 사무실. 임대기간은 2022년 05월 01일, 2024년 04월 30일 해주시고, 보증금 4,000에 월세는 200, 그리고 관리비 25만원 넣어주시면 되겠죠. 엔터 치시다 보면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임대차 기간이 중간에 갱신이 됐어요. 그쵸? 그래서 24년 5월 1일서부터 2026년 04월 30일까지로 보증금이 6천만원으로 인상이 됐네요. 그쵸? 6천만원. 월세는 동일하게 200만원 주시면 되겠고, 관리비는 25만원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쵸?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스마일 커피 2층 201호, 그 다음에 면적은 120, 용도는 점포. 임대기간은 2024년 01월 01일, 2024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보증금은 1억 원, 월세가 500, 관리비가 55만원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쵸? 네,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자율은 적용이자율 3.5%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처리하셔야지 될 건 그냥 요것만 정보로 입력을 해주시면 네, 그냥 마무리 되실 것 같아요. 저장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우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는 사업자로 다음 자료만을 이용하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중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탭을 작성하시오. 1기 확정과세기간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창고 건물과 기계장치의 취득이 있었고요. 네, 직전과세기간 자료, 그 다음에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자료가 나와 있네요. 그쵸? 네, 자, 그러면 우리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들어가셔서 1기 확정인가요? 네, 4월에서 6월로 들어가셔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자, 그러면 첫 번째 창고 건물이니까 1번 건물 아니요 해주시고,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1,000만원입니다. 취득연월 2023년 02월이 되겠고요. 단기의 총공급가액, 단기의 총공급가액은 7억 5천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면세는 3억 750만원.
직전 연도의 총 공급가액은 7억 원, 그 다음에 면세 공급가액은 2억 2,400만 원. 이해되시죠? 요렇게 4개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기타 자산에, 아니요, 해주시고, 기타 자산에 기계장치, 부가세는 500이고, 2023년 07월입니다. 월까지만 입력하셔야 돼요. 나머지 데이터는 동일하기 때문에, 네, 입력해주시면 이렇게 불공제 세액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여기 탭만 작성하라 그랬으니까 여기까지만 작성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저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저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기 확정 신고 기간에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그러면 1기 확정은 4월에서 6월이니까 자, 첫 번째는 소멸시효 완성됐다 그랬고요. 가능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부도 발생일이 1월에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7월 9일, 7월 10일이 돼야 확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 데이터는 대손세 공제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은 부도 발생일이 23년 11월 20일이기 때문에 6개월이 경과하면 5월 20일이니까 대손 확정일은 2024년 05월 21일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손 확정일 5월 21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은 외상매출금 파산됐으니까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부도 발생일이 12월 10일이래요. 12월 10일이니까 우리는 마찬가지 얘도 대손 확정일이 6개월 후 다음날, 그쵸? 6개월 후 다음날. 그럼 2024년 06월 11일이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대손 확정일 여러분들이 체크를 정확하게 좀 해주셔야지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은 부도 발생일이 3월이니까 대손 확정일이 어떻게 돼요? 2024년 6개월 후니까 09월 10일 날이 되겠네요. 그쵸? 09월 10일. 그러면 우리는 대손 확정일이 아직 경과 안 했죠. 오늘은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니까. 그쵸? 그래서 마지막 거래는 입력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4건의 거래만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될까요? 그쵸? 4건의 거래만 순서대로 입력해 주시면, 자, 우리가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에 들어가셔서 자, 4월에서 6월까지가 되겠고요. 첫 번째 거래는 당초 공급일은 2021년 05월 01일이고 확정일은 2024년 05월 02일입니다. 대손금액은 330만 원을 넣어주시면 되겠고, 거래처는 1월 산업 소멸시효 완성 6번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쵸? 네, 자, 그 다음은 두 번째는 2023년 05월 08일 날 대손 확정일은 2024년 05월 21일 날이 되겠고요. 1,100만 원입니다. 거래처는 F2 눌러서 세월 무역. 이번에는 부도 후 6개월 경과 5번으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5월 상사 2023년 06월 20일, 그 다음에 2024년 04월 09일이 되겠고요. 대손 금액은 660만 원이고 거래처는 F2 5월. 그리고 이번에는 파산이죠. 그쵸? 파산 1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2023년 11월 05일 날 거래고요. 2024년 06월 11일이 대손 확정일이 되겠고 550만 원에 대해서 거래처는 6월입니다. 그리고 부도 후 6개월 경과 5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네, 여기까지 저장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결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입금이 만기대로 상환할 예정이다. 그런데 장기 차입금이었는데 내년에 상환기일이 도래했죠. 그러면 장기 차입금에 유동성 대체를 해주셔야 할까요? 그쵸? 네, 장기 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그럼 일반 전표에 12월 31일 날 결산이니까, 자,
우리 차변의 장기 차입금 3일은행 3천만원, 그리고 대변의 유동성 장기부채 3일은행 넣어주시면 되겠죠?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네. 그래서 거래처 양쪽에 모두 걸어주셔야지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8월 20일, 외화 자산인 Z사의 외상매출금 5만 달러라 그랬어요. 5만 달러. 결산인 현재 외화 환산 손익을 인식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23년에 매출했고 전년도에 1280원으로 평가를 했죠. 그쵸? 그러면 전년도에 평가를 하게 되면 이 이전의 취득가액은 필요가 없어요. 그쵸? 그럼 1280원에서 1160원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120원인가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5만 달러에 대해서 곱하기 마이너스 120원. 그러면 우리 600만 원이 나올까요? 그쵸? 600만 원만큼 600만 원 마이너스가 생겼으니까 외화 환산 손실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럼 외상 매출금이 600만 원만큼 마이너스가 생긴 거예요. 그쵸? 네. 자, 그러면 우리는 대변의 외상 매출금 Z사 미국의 Z사 600만 원이 없어지면 되겠고, 차변에 가서 외화 환산 손실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세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산 데이터상에 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하고 아래 자료만을 이용하여 부가세 예수금과 대급금 관련 회계 처리를 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필요한 게 매출세액이 5천만 원, 그렇죠? 매입세액은 6,200만 원, 그래서 환급세액이 1,200만 원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그럼 예수금은 원래 대변에 있으니까 어디로? 차변으로.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5천만 원. 그리고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이 6,200만 원. 그러면 차변에 우리는 미수금이 1,200만 원이 생기면 되겠죠? 그렇죠? 네. 너무 그냥 문제가 너무 쉬운가요? 네. 조금 쉽게 나온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총 부담세액은 2,400만원, 지방소득세 300만원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선납세금, 예수금이 있는데 예수금은 우리랑 상관이 없는 거래죠. 그쵸? 그래서 선납세금에 대해서, 그런데 법인세 제가 무조건 어떻게 풀으라 했죠? 그냥 결산자료 입력으로 들어가셔서 엔터 치시게 되면 화면 스크롤 제일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여기 선납세금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납세금 그대로 1275만원 넣어주시면 되겠고, 자, 우리 계산기에 원래 지금 문제상에서 법인세는 2,700만원이니까 2,700만원에서 마이너스 1,275만원만큼을 빼주시면 1,425만원만큼을 우리가 추가 계상액에다가 1,425만원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2,700만원이 나오면 정답이 되겠고, 전표 추가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결산해서 넣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 금액 그대로를 분계를 처리를 해주셔도 되겠죠. 그럼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로 가서 조회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제일 마지막에 선납세금에 대한 거, 법인세에 대한 거 묶어서 회계 처리가 돼서 나오겠죠. 네,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또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원천징수와 관련된 그래서 24년 2월 1일 날 회계팀 김서울이 신규로 입사했대요. 신규로 입사했으니까 사원 등록 코드번호 사원코드 101번으로 등록해 주시면 되겠고요. 사원 등록의 기본사항 탭하고 부양가족 탭 사항을 입력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는 사원 등록으로 들어가셔서 4번은 101, 그 다음에 성명은 김서울 주민번호고요. 김서울의 주민번호는 791003-1450-753. 입사 연월일은 우리 아까 위에 2024년 02월 01일 내국인이고요. 앞에 기본사항은 건드리실 거 없을 것 같아요. 회계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양가족 명세를 순서대로 등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입력을 먼저 할게요. 부친 김청주 5108121450-874 모친 최영주 560705-2450-853 배우자 이진주 830725-2450-717 그 다음에 장남 김대전 020708-3450-719 그 다음에 자녀 김대구 070815-4450-85 그 다음에 형 김부산 750205-1450-714 네, 이렇게 입력해 주고 김청주 틀렸나요? 김청주 51082112 그 다음에 1450-874 네, 제가 잘못 입력했어요. 자, 일단 김서울서부터 보면 김서울 내국인이고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부친은 사업소득금액 95만원이니까 100만원이 안 되니까 부친 되는 거죠. 그쵸? 네. 그 다음에, 모친은 소득이 없으니까 되는 거고, 경로자 자동으로 체크가 됩니다. 경로자 자동으로 체크가 되고, 배우자 총급이 500만원이니까 500만원까지 되죠. 그쵸? 되고, 자, 그 다음에 김대전 장남이, 대학생인데 장애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해주시면 되겠고, 자녀는 절대 건드리시는 거 아니에요.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자녀는 20세 이하이기 때문에 되는 거고, 형은 사업소득금액은 충족했고, 장애인이네요. 그쵸? 그러니까 나이 제한 상관없이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입니다 해서 일단 사원등록에 부양가족까지를 모두 다 넣어 주셨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급여자료 입력 들어가셔서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이고요. 자가운전 보조금 업무 목적으로 사용한 직원에게, 대신에 실제 교통비 지급하지 않으니까 비과세 맞죠? 그쵸? 그 다음에 식대를 지급하고 있고, 현물 식사 제공하지 않으니까 비과세 맞고, 나머지는 과세.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급여자료 입력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급여자료 입력에 가셔서 수당공제에 기본급 상여 직책 월차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까지 있고요. 야간근로 없으니까 부로 바꿔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자, 그리고 02월이고요. 매월 25일이 급여 지급일입니다. 그럼 김서울의 기본급 480 상여가 240 직책수당 40 그 다음에 월차수당 15만원, 식대 30, 자가운전 보조금 30, 국민연금 375,750원, 건강보험료 141,950원,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료 18,380원 넣어주시면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나왔겠죠. 네, 이렇게 해서 급여자료 입력을 모두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문제상에서는 급여자료 입력하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까지 작성하라 그랬어요. 그쵸? 그러니까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들어가셔서 우리는 02월입니다. 그러면 분납 이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아니요 하셔도 되고 이해하셔도 되고 상관없으시고 지금 소득세 나와 있죠? 반드시 ESC 빠져나가시면서 저장해 주셔야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 소득자 등록 및 이자 배당 소득자료 입력하시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작성하라 그랬어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 기타 소득자 등록으로 가셔서 코드번호 102 정지영 거주자이고요. 소득 구분은 배당소득이죠. 그쵸? 배당소득 그러면 F2 눌러서 배당이라고 검색하시면 내국법인의 배당 그래서 251번 배당 내국인이고요. 주민번호 8505052455-744 소득자 구분은 주민번호고요. 실명입니다. 개인이고요. 여기까지 입력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102번 김봉산 거주자고요. 이번에는 소득구분이 이자소득이니까 이자라고 치시면 내국법인 회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이렇게 넣어주셔야지 될 것 같네요.
왜냐면 이자 소득은 당사가 발행한 사채에 대한 이자이다. 그랬으니까 회사채에 대한 이자입니다. 내국인 맞고요. 주민번호 89010224256557 소득자 구분 그리고 주민번호고 실명 개인입니다. 여기까지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자 배당 소득자료 입력으로 들어가셔서 자, 지급 연월일 첫 번째는 6월 1일인데 네, 그냥 6월 1일로 지급 연월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6월 1일 코드번호 101번 넣어주시면 자동으로 나올 거고요. 600만 원의 배당 소득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금액에다가 그냥 600만 원 넣어주시면 세율은 14%죠. 그쵸? 네. 이자와 배당 소득 14%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은, 6월 1일이 아니라 이제 7월 1일이 되겠죠. 그쵸? 네. 07월 01일 날, 이번에는 102 김봉산, 그래서 이자 소득이 1200만 원이래요. 그래서 1200만 원 14% 넣어주시면 168만 원만큼의 소득세가 나오겠죠. 네. 다른 건 신경 안 쓰시고 그냥 금액하고 세율 정도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작성하셔야지 되는데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우리가 지급을 6월에 한 번 했고 7월에 한 번 했기 때문에 두 번 저장하셔야지 돼요. 6월 달로 일단 한번 불러올게요. 그럼 6월 달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ESC 빠져나가시면서 저장. 그리고 07월로 다시 한번 부르시면 이렇게 이자 소득에 대한 게 나오게 되겠고 또 ESC 빠져나가시면서 저장. 이렇게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는 월을 묶어서 처리하시면 안 되고 매 월별로 우리가 신고해 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가 2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은요.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직접 작성 및 마감하라 그랬어요. 직접 작성 및 마감하고 전자신고를 완료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업소득, 네, 신고 코드 번호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냥 그대로 넣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9월 귀속이라고 했고요. 네, 9월 귀속. 자, 그러면 우리는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들어가셔서 귀속월을 09월입니다. 네, 그러면 A25라 그랬어요. 그쵸? A25. 네, 그냥 여기다가 그대로 한 명 총 지급액은 200만 원이고요. 소득세는 6만 원입니다. 끝났어요. 끝났고 반드시 전자신고를 하시기 위해서는 마감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감 처리가 됐고요. 마감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납세자 자진신고를 선택하라 그랬고 비밀번호는 자유롭게 하라 그랬네요. 그쵸? 나머지 순서대로 가시면 되니까 전자신고 원천징수에 전자신고로 들어가시면 네, 지급기간이 09월인가요? 그쵸? 09월 엔터 네, 납세자 자진신고라고 2번으로 되어 있으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겠고 제작 파일 그럼 비밀번호 1, 2, 3, 4, 5, 6, 7, 8까지 할게요. 저는 뭐 이거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셔도 되니까 확인. 자, 그럼 홈택스 바로 가기 눌러주시고 홈택스 이렇게 나오면 그냥 창 닫아주시면 되겠고 여기 찾아보기에 항상 C인 거 확인해 주시고 스크롤 제일 밑으로 내리면 오늘 날짜에 이렇게 파일이 하나가 선택이 되게 돼요. 열기 해주시면 되겠고 제일 밑으로 내려가셔서 형식 검증 1, 2, 3, 4, 5, 6, 7, 8 확인 결과 확인 내용 검증 결과 확인 전자파일 제출하기 그래서 확인해 주시고 닫기 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여기까지 원천징수까지 해서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법인조정 문제예요. 회사가 서강기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회사 반드시 법인조정 문제 풀으실 때 회사 변경해 주셔야지 되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서강기업으로 일단 회사를 변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회사 코드 따당해서 서강기업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이제 법인 조정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그쵸? 네, 법인 조정으로 들어가셔서 12월 31일 결산 법인이고요.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라 했어요. 첫 번째 문제는 수입금액 조정 명세서 그리고 조정 후 수입금액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기준경비율 수익금액 두 개니까 매출액 불러오시면 되겠죠. 매출액 불러오시고 공사수익금이 단기에 2억 원이 있고 그러면 전기에도 있었으니까 그대로 작업 진행률에 의한 공사수익금액을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탁자의 위탁한 제품을 수탁자가 판매했어요. 그쵸? 판매했는데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해 주셔야지 됩니다. 그쵸? 조정을 해 주셔야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과세 표준 내역에 고정자산 매각대금 수익금액 제외가 있으니까 얘도 조정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조정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차액 검토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쵸? 얘도 차액 검토 해 주셔야지 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대로 자료를 우리가 입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자, 일단 매출 우리가 F4 눌러서 제품 매출 불러올 거고요. 또 매출 그리고 공사수익금 불러오겠습니다. 불러와졌죠? 자, 그 다음은 이 금액 두 개가 얘랑 같은지 일단 확인해 주셔야 해요. 그쵸? 네, 금액 두 개가 같은 거 확인해 주시고 공사수익금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금액을 인식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 일단 공사명은 우리중학교 증축공사 해주시면 되겠고 도급자는 세종특별시 교육청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도급금액은 총 10억 원입니다. 그 다음에 총 공사비 누적액은 4억 5,500만 원이 되겠고요. 총 공사 예정은 7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기말 수익금액, 전기말 공사 수익금액은 4억 원이 되겠고요. 단기에 우리가 손익계산서의 수익금액으로 인식한 금액은 2억 원이 되겠고요. 그러면 5천만 원만큼의 조정이 발생하겠네요. 그쵸?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위탁판매 누락이 있었기 때문에 기타 수익금액 조정에 가셔서 위탁판매 누락 그래서 수익금액의 1,500만 원에 대응원가 1,00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쵸? 자, 수익금액 조정 계산으로 가셔서 공사 수익금은 자동으로 여기에 5천만 원 가산 조정에 들어왔는데 우리 화면을 항상 이렇게 위로 올리셔서 기타 수익금액 1,500만 원이 안 들어와 있으니까 제품 매출에 1,500만 원 넣어주시면 차익은 없어졌고요. 조정 등록 들어가셔서 조정 등록에 F사 공사 미수금 과소계상에 5천만 원 F사 위탁 판매 매출 누락이 1,500만 원 유보 발생 그리고 F사 위탁 매출 원가 누락이 1,000만 원 유보 발생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일단 처리해 주시고 그 다음은 이제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로 가실게요. 들어가시면 불러오기를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앞에서 들어올 거고 경비율 코드 우리 아까 문제에서 경비율 코드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경비율 코드를 452127 넣어 주셔야겠고요. 그러면 건설업으로 자동으로 들어갔고 나머지는 뭐 수출액이 따로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 바로 넘어가시면 되겠고 차액 검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액 검토 들어가셔서 불러오게 해주시면 앞에 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올 거고 5천만 원만큼 마이너스가 생겼어요. 5천만 원만큼. 그런데 자 우리 아까 앞에서 뭐가 있었냐면 고정자산 매각대금 1,500만 원이 있었어요. 고정자산 매각대금 1,500. 그 다음에 우리 공사수익금 작업률 진행 차이가 5천만 원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법인 조정에다 넣은 거고 부가세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5천만 원을 빼주셔야겠고 위탁 매출 누락이 또 우리가 조정해서는 넣고 부가세에는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500만 원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들어가 있으면 부가세 신고서에 들어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처리를 안 해주셔도 되는데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조정해서 플러스 조정해준 건 마이너스로 반드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저장해 주시면 여기까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은요. 두 번째,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을 하라 그랬어요. 그쵸? 소득금액 조정, 학계표에 반영, 조정 등록하라는 얘기니까, 주어진 자료를 보시고, 일단 우리가 정리하셔야 될 거, 추계액은 2억 8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주어져 있고요. 문제가, 네. 기말 부인 누계액도 문제상에서 주어져 있고요. 운용자산 기초금액, 기초 2억 1천만 원이 있고요. 얘 색깔을 좀 다르게 하죠. 2억 1천만 원. 그 다음에 단기 퇴직연금 납입액이 4천만 원. 그 다음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지급한 내역이 300만 원이 있네요. 그쵸? 네, 300만 원. 그 다음에 전기말까지 신고조정에 의한 송금산입 금액이 2억 1천만 원. 데이터가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따로 신경 쓰실 게 거의 없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에 들어가셔서 첫 번째 기초퇴직연금 예치금. 그럼 퇴직연금은 이렇게 빨강 색깔로 2억 1천만 원에 해약액은 연금 지급액 300만 원, 납입액은 여기에 연금 납입액 4천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정기말 신고조정에 의한 송금산입액 금액은 2억 1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추계액이 위에 보시면 퇴직급여 추계액 2억 8천만 원, 장부상 퇴직급여 충당금 기말잔액은 2,500만 원이고 단기말 부인 누계액도 2,500만 원입니다. 여기까지 입력해 주시면 입력은 모두 다 끝나신 상태가 되겠고요. 우리가 퇴직연금 부담금은 무조건 퇴직연금 납입액 무조건 조정. 그 다음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지급한 거, 퇴직금 지급한 거, 연금 계좌에서 지급한 거 무조건 조정. 이렇게 두 가지만 신경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만. 그래서 무조건 조정을 해주셔야지 되니까. 왜 제가 이걸 강조드리냐면 여기에서 조정 등록을 들어가 보시면 송금 산입범위 미달액만 나와요. 그럼 F4 들어가서 우리는 송금 산입할 겁니다. 그래서 4천만 원. 얘가 우리는 납입액이죠. 납입액. 그런데 우리는 퇴직연금 계좌에서 지급한 금액이 3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안 나오니까 이 금액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퇴직연금 지급액 300만 원을 반드시 유보감소 조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여기까지 종료해 주시고 반드시 저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고정자산 등록하고 미상각 자산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 합계표를 작성한 뒤에 각 자산별로 각각 세무조정, 각각 세무조정하라 그랬어요. 아시겠죠? 네, 각각 세무조정하라 그랬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고정자산 등록으로 일단 가보실까요? 고정자산 등록. 네, 뭐 어디서 하시든지 상관은 없으실 것 같고요. 일단 문제를 조금 한번 살펴보죠. 취득가액 나와 있고 뭐 상각누계액 다 나와 있는 거니까 뭐 얘네들은 뭐 크게 어려운 거는 없으실 거예요. 신고하지 않았지만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5년으로 신고하였다. 방법을 신고 안 했으니까 문제상에서 주어진 대로, 화면에서 주어진 대로 처리하라는 얘기고요. A 기계장치의 전기말 상각 부인액은 800, B 기계장치의 상각 부인액은 400만 원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A의 수선비 비용으로 처리한 게, 그러면 즉시상각 의제에 해당하는지 A를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지 돼요. 그러면 우리가 A는, 즉시상각 의제에 해당하는지, 그럼 즉시상각 의제는 장부가에 곱하기 몇 퍼센트? 5%를 넘는지 안 넘는지를 확인을 해주셔야지 돼요. 그러면 취득가액이 3억 원이고 감가상각누계액이 1억 6천이니까
1억 4천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몇 퍼센트? 5%를 계산을 해주면 우리는 700만 원만큼이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수선비 2천만 원이라 그랬으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수선비의 금액은 즉시상각 의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5% 장부가의 5%를 초과하는 금액이면 우리가 즉시상각 의제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B는 1,500만 원을 자산으로 처리했대요. 기계장치. 그러면 이 자산으로 처리한 부분은 단기에 내 자산이 그만큼 증가한 거죠. 그렇죠? 단기 증가분에다가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A와 B가 입력하는 방법, 입력하는 곳이 조금 다르니까 그것만 신경을 조금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수선비에 대해서 우리가 즉시상각 의제에 해당하는지 그래서 600만 원이 안 되면 또 안 적으셔도 되고 수선비로 처리가 가능하니까 600만 원이 넘어갔을 때는 우리가 장부 금액의 5%를 초과하는지 또 여부를 판단하셔서 우리가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고정자산 등록에 이제 저 조금 화면 가려놓고 우리 문제집 보면서 처리를 해드릴게요. 기계장치 코드 번호는 100번이고요. 그냥 A. 그래서 취득 연월일은 2022년 08월 17일로 되어 있고 기초가액은 3억 원. 그 다음에 1억 6천만 원. 그 다음에 A는 즉시상각 의제에 해당하는 것. 즉시상각분이 2천만 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A는 정기말 상각부인노 계획이 800만 원이 있었어요. 내용 연수는 5년 기계장치, 그 다음에 제조 13번. 그 다음에 사용자 수정 눌러주시고 반드시 당기분 회사 계상에 얼마 있었어요? 6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1 이번에는 B기계 취득연월 2023년 07월 21일 날. 그 다음에 기초가액은 2억 원이 되겠고요. 4천만 원. 그 다음에 정기말 부인노 계획은 400만 원이 있었고요. 단기 중 증가, 취득 증가에 1,500만 원이 있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내용 연수는 5년 제조에 해당하고 제조업 사용자 수정 들어가셔서 감가상각 누계액 8천만 원을 입력해 주시면 됐고요. 이제 미상각분 감가상각비 계산 들어가셔서 엔터 치시고 빠져나오시면 되겠고 미상각분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에 들어가셔서 불러오기를 한번 눌러 주셔야 합니다. 불러오기를 한번 눌러봐 주시면 이렇게 A와 B에 대한 조정금액, 조정액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A에 대한 상각부인노계획, B에 대한 추인액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여기서 조정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의 감가상각 한도 초과 그래서 그냥 여기서 기계장치 감가상각 한도 초과라고 쓰셔도 전혀 상관없으실 것 같고요. 423만 2천원 유보 발생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또 B에 대한 거 F4 눌러서 전기 기계장치 감가상각 한도 초과에 72만 9천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앞에다가 A, B 붙여주셔도 되고 안 붙여주셔도 크게 상관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없으실 것 같고 여기까지 만약에 문제에서 조금 그렇다 그러면 여기다가 앞에다가 A 기계장치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여기는 B 기계장치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아이고 여기 있는 게 없어져 버렸네. 유보 발생했고 유보 감소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그냥 있는 그대로 처리하셔도 채점에는 크게 영향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일단 창을 닫아버렸나요? 미상각분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 조정 등록해 주시고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 합계표에 가셔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불러오기 해주시면 쭉 불러와지겠죠, 그쵸?
그래서 기계장치. 여기에서 반드시 저장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거는 문제상에서 주어질 때, 문제상에서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 합계표를 작성하라 그랬죠. 그래서 얘를 반드시 저장까지 하셔야 합니다. 조정 등록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여기까지 가셔서 반드시 저장 등록을 해주셔야지 된다라는 거. 자, 문제 4번. 다음 자료만을 이용하여 기부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 조정을 하시오 그랬어요. 자, 첫 번째 한라대학교에 지출한 기부금. 얘는 우리가 특례기부금이니까 2항에 해당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 고유목적 사업기부금. 네, 얘는 우리가 일반기부금 3항에 해당하는 거예요. 일반기부금 3항에 해당하는 거고,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은 예술단체에 지급한, 인허가 받지 않은 단체에 기부한 것은 기부금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어음으로 기부를 했는데 만기일이 25년이니까 어음기부금, 이것도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입력을 하고 기타로 처리를 하게 돼요. 뭐 시험 문제 정답은 불러오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써주시면 되고 없으면 안 쓰셔도 상관이 없지만 어음기부금이 저는 그냥 화면상에 무조건 있는 걸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2월 된 금액은 2월 기부금이 700만 원이 있다 그랬고요. 2월 결손금이 2,500만 원. 나머지는 우리가 이렇게 소득 자료들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기부금 조정 명세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조정 명세서에 들어가셔서 일단 우리는 불러오기를 한번 눌러봐 주시면 쭉 불러와질 거예요. 그래서 어음기부금까지 모두 다 나와 있죠. 그럼 첫 번째 한라대학교는 우리가 2항에 해당한다 그랬고, 그 다음은 고유목적 사업비 3항에 해당하고, 인허가 받지 않은 단체니까 얘는 그 밖에, 그리고 어음기부금도 그 밖에. 그래서 800만 원만큼은 그 밖의 기부금입니다. 자, 그럼 이제 결산서상 당기순손익, 그래서 결산서의 당기순이익은 2억 원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입금이 4천만 원 있으니까 4천만 원에 800을 더해야 되니까 입금이 4,800이라는 거.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송금산입은 1,200만 원이 있고요. 자, 여기까지 입력해 주시고 이제 기부금 조정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쵸? 기부금 조정 가셔서 2월 결손금 얼마 있대요? 2,500만 원. 자, 그 다음에 전기말. 그러면 2023년도에 우리가 일반 기부금 한도 초과, 그러니까 3항이니까 2번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도 초과 700만 원이 있었으니까 우리는 항상 여기 밑에 기부금 2월 명세서로 입력을 하고 나면 3항은 여기 가서 우리가 송금산입액이 나오고, 그 다음에 2항은 여기 위에 있는 2월액에서 송금산입액이 나와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냥 5번과 15번에 금액이 들어와 있으면 그 금액을 추인액에다가 무조건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700만 원 송금 추인했고요. 조정 등록 들어가셔서 조정 등록에 기부금이 800인데 이 조정 등록 하실 때 어음 기부금은 유보 발생이에요. 어음 기부금. 왜냐면 내년도에 가서 후속 조치를 해야 하니까. 그쵸? 그러니까 인허가 받지 않은 단체에다가 기부한 것은 돈이 빠져나가 버렸으니까 기사유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어음기부금은 내년도에 지급을 하게 되니까 추후 상황을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유보 발생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조정 등록에 들어가셔서 입력하실 때 이 비지정 기부금을 둘로 나눠 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비예술단체라고 쓰셔도 되고 비지정 기부금이라고 쓰셔도 되고 상관없으세요. 200만 원에 대해서는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해 주시고, 어음기부금이 생겼기 때문에 어음기부금 600만 원에 대해서는 무조건 유보 발생 처리해 주셔야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어음기부금은 반드시 유보 발생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나중에 뭔가를 내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 무조건 유보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까지가 저장되어 있으시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원천 납부세액 명세서 갑질을 작성을 하라 그랬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원래 원천징수 세율이 지금 안 주어졌어야 되는데 이것도 다 주어져 있고, 그래서 주어져 있는 대로 지금 이 문제는 그냥 공짜로 4점짜리 문제를 하나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입력만 그냥 순서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천 납부
색, 명세서에 들어가셔서 자, 이자 발생 사유, 이자 발생 사유 순서대로 그냥 입력 그냥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정기, 예금, 이자. 그리고 내국인이고요. F2 눌러서 부전은행 넣어주시면 되겠고 원천징수 일자는 06월 30일이 되겠고요. 이자는 총 800만원, 세율은 14%로 자동으로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영업대금 이자 내국, 그 다음에 F2 눌러서 삼송테크 그리고 원천징수 일자는 10월 31일이고요. 금액은 1000만원. 대신에 14%가 아니라 25%입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니까. 그쵸? 네. 그 다음에 정기, 적금, 이자. 내국인, 그 다음에 F2 눌러서 서울은행 해주시면 되겠고, 12월 31일, 총 500만원에 대해서 14%의 이자가 설정이 되겠죠. 여기까지만 입력해 주시면 그냥 끝나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저장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 풀이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시험 보셨던 분들은 완전 땡큐 하셨을 거고, 네, 문제를 풀면서, 내가 시험 보는 회차가 이 정도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쉬웠다라고 생각이 조금 듭니다. 체계적으로 조금씩만 더 연습하시면 다음 시험에,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